신경의 성장과 그림책의 상관관계. 북 스타트. 일기에 해당하는 생후 6개월에서 읽어주고 싶은 것들. 이 여건을 무척 강하며 부모님은 이러한 아이의 여건을 존중해야 한다. 다독보다는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다독보다는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애착책이다. 아이의 애착책 만드는 법.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많이 잠자리에서도 놀이, 춤추기, 다양한 책놀이. 애착책은 아이의 책장에 꽂아준다. 다양한 종류의 팝업. 애착책과 좋아, 사랑해.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책놀이. 책이 지겨워요. 10세 전에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 목적이 경주나 집 나르기, 통학용일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10세 전에 독서 양육의 핵심은 아이가 책을 전혀 숙제나 공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즐거운 놀이 수단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다. 당근만 찾는 아이, 어린이집이 싫은 아이. 3세 무렵에는 아이만의 서재가 필요하다. 4, 6세에서 언어 신경망 확장의 황금기, 최고의 학습 동기, 호기심 폭발 시기. 3세에서 만들고. 내 아이의 호기심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한 거?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 욕구를 높이는 방법은 항상 새로운 지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실패하지 않는 수학과학 그림책 선별법. 수학책은 자연과학 전집료, 우주와 별 공룡에 관한 책. 몸놀이만 좋아하던 아이가 책에 푹 빠진 이유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부터 차츰 넓혀 나가기. 폭력성과 산만함을 다스리는 책. 아이의 공격성에 숨겨진 비밀. 한글 깨치기 꼭 학습지가 있어야 할까? 반복 읽기에 놀라운 힘. 천천히 읽기, 반복해서 읽기. 읽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력과 상상력을 늘리는 이성적인 독서 방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인지력 형성을 통한 공부의 밑바탕 확장기. 진행을 위한 독서 습관.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일상 속의 원인 점검하기. 마음과 곡선을 거스르는 반복 능력. 아이에게 반복 학습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함으로써 그 일을 점점 잘하게 되는 숙련. 반복 학습의 습관 점검 해주고 숙련과 몰입할 수 있도록, 독서 몰입, 공부 몰입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 공부법이 필요한 이유는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난 아이의 난 이제 수학 다 알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아이는 분명히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아이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줄 때가 많죠. 기억력에 관한 연구를 오래 진행해온 심리학자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자체 시험을 듭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면 배운 내용을 한두 번 스스로 정리한 후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식의 셀프 테스트용 문제를 스스로 내게 합니다. 이후에 아이가 이 문제를 또 자체 시험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또 모르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다.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공부법은 복습할 때 시험에 나올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실용지능과 실행력을 키우는 책 읽기는 많은 학자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창의성과 실용지능을 꼽는다. 최근에 이 실용지능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만큼 실용지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부모님이 알아야 할 아이의 실용지능 기르는 법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개수를 점차 늘려나간다. 아이의 실행력을 키우는 대학부가 독서법. 아이의 실행력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바로 고정형 사고와 칭찬 남발이다. 또한 성장형 사고를 심어주는 대화란 일단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아이의 실행력을 훼손하는 칭찬 남발. 부모님이 쉽게 빠져드는 두 번째 나쁜 대화 방법이 바로 칭찬 남발이에요. 명백한 근거 없이 칭찬을 남발하면 아이의 실행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칭찬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흔히 보게 되는데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별것도 아닌 일에 칭찬해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아이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취 동기는 어느 정도일까? 육장에서 초등 고학년 논리성과 사고력 발달이 심하게 영지를 키우는 고전 문학 읽기를 한다. 선행학습은 아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선행학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 덕분에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과정은 공부에 시달리며 공부 기계, 시험 기계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어느 순간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깊은 방황에 빠지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능한 한 선행학습보다는 적기학습, 심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시작하는 영재교육. 그렇다면 머리 좋은 아이들, 인지 능력에 뛰어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부작용이 없고 진짜 효과 있는 영재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독서법으로 영예회원 아이는 뛰어난 편입니다. IQ 156으로 어린아이에게 신동소리를 들으면 저자란 의학박사가 된 제 친형처럼 한 번 본 내용을 거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아마도 제 외가 쪽 유전자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유전자의 수혜를 얻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저로서는 그런 딸의 모습이 놀랍고 대에게는 한편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이의 학습을 잘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두뇌 개발과 영재 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문학작품, 그것도 세계 최고의 작가들의 고전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전 작품들을 인지 능력에 뛰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문학 작품을 접하며 독서를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이득을 얻도록 한다. 학년에 올라갈수록 공부가 싫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 지금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성적표를 맹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학습 동기 테스트는 지금 내 아이의 학습 동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학습 동기 테스트. 초등학교 4학년 현서는 공부가 무척 싫은 아이였습니다. 현서 부모님은 과외 선생님과 10번 이상 바꾸며 유명 외고에 다니는 현서의 큰 누나 지윤이는 매우 높은 낙관성과 학습 효능을. 최근 들어서 현서는 부모님이 방문을 열어놓고 감시하지 않으면 학원 숙제마저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 막연하게만 자신들이 공부를 잘하는 누나들과 연세를 자주 비교하거나 혹은 막내라고 너무 원하며 응석을 받아 주었던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서는 공부를 하며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책에 관한 책, 배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는 그림책은 돈 프리먼의 책들, 이런 책들이 있네요. 사교육 안 부러운 서재 독서, 수동적인 인터넷 강의 듣기 수업보다는 능동적인 노트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강의 듣기가 1이라면 노트 정리는 5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자체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문제지로 관련 문제를 풀면서 평가를 합니다. 공부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책은
네. 독서 모임과 하브루타 공부법 교과서에도 실렸던 김율희의 책 도령은 왜 지구에 갔을까 하는 책 읽기가 거듭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일 칭얼던 책 도령은 어머니가 밥을 떠먹지 않으면 끼니를 그럴 정도로 책임은 빠져 살죠. 효도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이 혹여 밥이나 굶지 않을까 걱정하죠. 그러다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책 도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만 굶어 죽고 말았어요. 책 도령은 책에 빠진 인간 도리를 따르지 못했다는 죄로 지옥에 가고 연여다방에게 벌을 받은 인물을 하나씩 행하며 자신이 지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 도령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혼자 쓰러지만한 대단한 독서 필력을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왜 특유의 옹졸함이 느껴질까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은행에서 자폐적인 성향이 물씬 느껴진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책은 hol자인들마다 누군가와 함께 읽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이 정말 막대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 모임을 꾸려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독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 교제가 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꿈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진로 독서, 진로, 성적, 대인관계, 강점지능과 관련된 직업은 자기성찰, 공간지능, 신체운동, 음악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친화지능. 네, 이렇게 탐구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등등 신중하고 적성검사를 통해서 인도를 할 필요가 있네. 명작 소설과 청소년 독서를 권하는 시기는 청소년 실제 연구에서도 조금 어려운 책을 통한 동기유발이나 언어 개발 효과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이가 보는 책이 모두 다 어려워서는 안되겠지만 매 시기 자신의 읽기보다도 좀 어려운 몇 권의 책 읽기에 도전하는 일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척 큽니다. 읽을 많이 해 초등고학년 독서 발달에 따른 부모님의 대응. 7장에서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하는 수준별 독서 강화하기. 아이를 공부를 끌어당기는 두 가지 힘은 이래서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얻게 되는 힘이다. 관계 회복. 최고의 멘토 인생의 책을 찾아라. 어디서 책을 만날 것인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의 비밀은 아이 방에 스마트폰 사무실 되지 않도록 만든다. 책을 보고 공부할 때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 방과 책상이 잘 정리되도록 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사교육 서핑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저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개월의 사고교육 강사로 지냈습니다. 보람이 있는 일도 많지 않아 부자리하고 무슨 일도 경험했습니다. 사교육 기간이 아이의 실력 형성보다도 돈벌이 극복하는 모습을 접할 때면 자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사교육 현장을 떠난 후에 사교육이 과연 아이에게 독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낭비가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조금의 정성과 시간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붐이 그렇게 많았지. 가정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내는 부모의 말. 결국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려면 아이의 마음속에 학습 동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동기를 저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취 경험, 둘째 간접 경험, 셋째 언어적인 설득, 지지. 성취 경험,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인 지지, 비폭력적인 대화의 마지막은 부탁입니다. 부탁. 훌륭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문학 작품. 모델을 제시하는 문학 작품으로서 아이에게 훌륭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문학 작품은 에밀 아지르의 자기 아포의 생,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허먼 엠빌의 필경사 바틀비, 위에 다른 개체피, 동물농장, 부화, 제화골, 노인과 바다 등등이 있네요. 이런 책으로 해서 아이의 공부 재능이 수직 상승한다.